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재미난 주제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IQ 392의 투자법. 제가 IQ가 390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 IQ가 높은 편이긴 한데 저 정도는 아닌데, 자, 이거는 감정적 투자를 탈피하고 어떻게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로 시장을 살아남는지, 어디에서 손절을 하고 얼마만큼 주식을 구매해야 되는지, 일명 RC 아저님 투자법, 제가 줄여서 리스크 컨트롤 RC 투자법이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프로 트레이더들과 혹은 전문 트레이더들과 혹은 일반인 혹은 초보자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아주 오늘 재미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IQ 392는 어떻게 돈을 잃지 않는가? 프로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돈을 잃지 않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파산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식 투자, 유튜브 보면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나만 손실만 보고 불안한 밤을 보내는 걸까? 특급 정보 따라가다 수익 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날리고 결국 카지노 갔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유사남은 한번 예전에 T회사를 샀다가 번 돈을 90% 가까이를 날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카지노 같이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프로 트레이더는 점쟁이나 도박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투자를 하느냐?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리스크를 수치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엔지니어 혹은 리스크 컨트롤러 RC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는요, 정보와 타이밍에만 집착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유사남님 뭐 사면 되나요? 언제 사면 되나요? 네, 그게 바로 정보와 타이밍이고, 사실 그게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이유기는 하지만, 자,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와는 다르게 프로는 예측보다는 먼저 얼마나 잃을까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비밀은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내 확률을 알고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하느냐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프로 트레이더 분의 투자법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원래 초대석의 인물이셨지만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된 프로가 어떻게 시장을 상대하는지 낱낱이 제가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요, IQ 392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여러분들은 감으로 투자하는 초보가 아니라 자신만의 계좌 관리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예비 프로가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의 더 지니어스 보신 분들 있죠?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시즌 1 데스매치 인디언 포커를 보면요, 홍진호는 더 많이 졌는데도 나중에 가서 결국 끝까지 남아서 이긴 건 홍진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훌륭한 포커 플레이어는 상대 카드를 전부 다 맞힐 수는 없습니다. 다 맞히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칩을 관리합니다. 지더라도 올인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나눠서 분산, 확률별로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고, 그들은 처음부터 올인을 엔간하면 절대 하지 않죠. 자, 그에 반해서 유사남은 어떻습니까? 유사남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승률이 진짜 좋은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어떤 주식에 몰빵 레버레지 했다가 단 5분 만에 마이너스 50%가 나오는 사태가 있었을 정도로,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유사남은 리스크 컨트롤하지 않는 운이 좋았던 일반인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그 옛날의 유사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 옛날 계좌 5분 만에 지금 돈으로 한 3억에 가까운 돈들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런 거를 보시면 도박과 프로 트레이더들을 뭐가 가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배경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점은 뭘까요? 도박 같은 경우는요,
뭐 자기가 50%든 아니면 뭐 7대 3이라도 모든 걸 올인하고 레버리지를 쓰면서 운에 의존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7대 3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인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을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진짜 프로 트레이딩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을 비교를 해서 수치화해서 내가 얼마만큼 베팅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최적화시켜서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걸 프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요. 등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만 보고 달려가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겨서 내가 오늘 3배로 벌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 장기적으로 등산을 하면서 눈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때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휩쓸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파산하지 않는 에베레스트 등반과 같은 거를 바로 전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게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뭐 아무리 2천만 원으로 10몇 억을 벌었습니다 하더라도 저는 그때 한번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고꾸라진 게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고 사실 그거를 복구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초보자가 한 번만에 등산에 성공할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거나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자기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프로 등반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등산에 한 번에 성공에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정상에 오르는 기술보다는 주변에 자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등산에서 이런 조난 상황이 나왔을 때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살아서 돌아오는 법, 즉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자, 정상에 오르는 게 100억을 버는 게 오래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살아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바로 살아남는 것. 주식에서 자본에 대한 보존, 그 기회를 유지하는 것,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베이스 캠프라고 하고 저는 이거를 리스크 컨트롤 혹은 손절 라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초보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주식 10배 갑니까? 야 이거 가자라고 묻지만 프로는 야 이거 틀리면 어디쯤에서 손절해야 될까를 찾습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가 게임을 갈라놓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리스크의 마법, 프로의 언어, RC 프레임워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이제 RC 리스크 컨트롤, 여기에서 R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R은요, 한 거래에서 내가 감수하기로 약속한 최대 손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총 자본이 1억이고 리스크를 1%로 정했다면 1R은 1R은 1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잘 안 와닿죠? 자, 그러면은 1억원어치 사고 1% 빠지면 손절하면 되나요? 이게 아니에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을 만약에 10,000원에 매수한다 칩시다. 그리고 이게 9,0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주식의 손절 라인은 내가 봤을 때 9,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9,000원이 깨지면 내가 손절하려고 어떤 주식을 결정을 했다라면은 주당 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1,000원이죠. 우리는 이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R은 바로 여기서 들어옵니다. 주당 1,000원의 최악의 손해를 본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자, 그럼 매수 수량은 R인 100만원 나누기 1,000원, 바로 1,000주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주를 매수하고 9,000원의 자동 손절을 걸어 놓으면은 결국 이게 만약에 최악의 사태가 와서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나의 최대 손실은 100만원, 1R에 걸린다라는 게 바로 이 R 프레임워크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거래 결과를 일기로 기록하면서 손해나 수익을 5만원, 2만원, 혹은 뭐 7만원 정도, 100만원 이게 아닌 조금 더 R 단위로 기록을 할 수 있다면 자, 우리가 보통 수익 얘기할 때 나 오늘 1,000만원 수익 봤어. 5만원 수익 봤어. 100만원 수익 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보다는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 수익 봤어. 20% 수익 봤어. 이렇게 나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이 아닌 데이터로 내 시스템을 평가를 할 때 손해나 수익을 R 단위로 기록을 할 수 있다라면은 내 시스템에 내 실력을 혹은 나의 이론들을 평가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시드가 1억일 때 100만원 손실과 10억일 때 100만원 손실이 다르죠. 그래서 내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R 혹은 나의 실제 실력, 내가 정한 커트 라인을 실질적으로 내 일기에 혹은 일지에 적으면서 내 커트라인이나 내 실력이나 혹은 내 이론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라인 혹은 나의 투자를 리뷰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손실 단위나 이득 단위를 R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손절 라인, 이 R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R을 근데 뭘로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죠. 아, 유사남, 그래서 R 뭔지 알겠어. 손절 라인이잖아. 오케이. 얼마만큼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 라인이 바로 R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프로 트레이더들이 쓰는 밸류 혹은 이 시스템의 심장 같은 밸류가 있습니다. 바로 R 1.5% 언저리까지 생각보다 적죠. 내가 가진 돈의 1.5%까지밖에 돈을 못 잃는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다뤄볼 거예요. 매 거래당 총 자본의 1.5%까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사실 여러 투자자분들이 혹은 여러 시뮬레이션 혹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 스위트 스팟을 찾을 수가 있는 투자의 끝에서 만든 성장과 안정성 사이의 이 R의 완벽한 균형을 말할 수 있는 밸류가 1.5에서 2% 정도의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 거래마다 손절 라인의 기준을 1.5%까지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유명한 것들 중 하나에 켈리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켈리 기준 같은 경우는요. 얼마만큼 내가 베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 이 켈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수익은 굉장히 클 수 있지만 드로우다운 혹은 내가 계속해서 돈을 잃는 사태가 났을 때 손실률이 꽤 생각보다 커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이 안 좋아서 10번 연속 손실이 났을 때 자 여러분들 10번 연속 손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확률이 낮아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운이 안 좋아서 10번 연속 손실이 났을 때 자 1.5% 2% 리스크 그리고 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돈을 잃리나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내가 켈리 기준을 적용하게 됐을 때 내가 10번 연속 R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총 자산이 40% 이상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2% 규칙을 적용했을 때는 18%, 1.5% 규칙을 적용했을 때는 바로 14%까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완벽한 안정성을 봤을 때 프로 트레이더분 혹은 전문 트레이더분이 발견한 최적의 배수는 바로 1.5% 정도가 가장 적당한 기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25년 동안 이 규칙으로 버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 수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을 잃어도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드로우다운의 수준. 내가 최악의 상황 때 내 멘탈이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고 유사남 같은 경우도 한번 돈을 엄청 잃었을 때 그때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거 돈 평생 복구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 멘탈 브레이크다운을 피할 수 있는 내 심리적인 한계선을 버틸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냉정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준. 으악! 난 여기가 한계인가 봐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10번 연속 손실을 봤을 때 20번 연속 손실을 봤을 때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를 유지할 수 있으면 내가 괜찮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이 R밸류를 정하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손실을 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유사남님이 1.5%라고 했으니까 1.5% R로 정하고 움직이면 되는 건가요? 내 자산의 1.5% 손실만 보고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너무 쉽겠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1.5% 규칙도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좀 재미난 게 제가 원래 저도 이제 최대 손실 라인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있었는데 좀 재미난 개념을 이번에 좀 더 배웠습니다. 프로는 이 1.5%라는 밸류를 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날씨에 맞춰서 혹은 내가 사는 주식 혹은 그 입맛에 맞춰서 그 변동성에 맞춰서 이 R 개념을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을 원래는 빅스 지수로 판단하고 혹은 변동성, average true range라고 해서 ATR 기준으로 판단하는 다른 공식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복잡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강세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2%까지 높여서 공격적으로 내가 이거는 조금 더 돈을 잃어도 어차피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빅수지수가 낮은 장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맞추기가 편한 장이니까 이 리스크를 2%까지 높여서 공격적으로 약세장에서는 빅수지수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내가 틀렸을 때 거기에서 썩이 나갈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R을 0.5%까지 줄여서 방어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이 트레이딩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R을 그냥 1.5%로 정해서 그냥 거기에 경직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리스크를 조금 더 높여 잡는 거고요. 반대로 약세장, 지금 당장 변동성이 높고 내가 사는 주식도 변동성이 높아. 그러면 이 R을 전반적으로 0.5%까지 줄여서 방어적으로 움직여서 마지막에 결국 회복을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보여주시는 이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그 프로트레이더 분의 실질적인 거래 내역이거든요. 이제 거래 내역을 제가 그래프로 수치화를 했는데 얼마만큼 수익을 받는가, 얼마만큼 돈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세장에서 돈을 버셨지만 하락장이 꽤 오랫동안 길어졌습니다. 11번에서 32번에 해당하는 거래 동안 계속해서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셨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바로 이 리스크 R 배수를 줄여가지고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회복장이 왔을 때 한 방에 이 리스크를 높여서 굉장히 크게 돈을 벌어서 이 시장 상황별 맞춤 전략을 통해서 횡보장이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기본 근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RC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용한 실제 매매 기록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원래는 다들 원래 공유를 잘 안 해주는 기록인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트레이더의 기록지 맞습니다. 원래 누구한테 기록지 좀 보여주면 굉장히 욕을 먹는데 그만큼 귀중한 자료고 공유해주신 거 모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만큼 R을 썼느냐 2%에서 1%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횡보장, 강세장 혹은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자신만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강세장에서는 수익을 쌌다가 횡보장에서는 묵묵히 자본을 지켜내고 그동안 고작 2R 정도까지 가져면서 거기에서 마침내 회복장에서 12.5R의 대박 수익으로 계좌를 퀀텀 점프 시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손실 라인을 정해놓고 움직인다면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 그냥 사업 비용일 뿐이고 앞으로의 수익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일 뿐이고 기회를 가져가기 위한 기회 비용일 뿐이에요. 근데 자, 이 R을 1.5%면은 여전히 너무 적은데 나는 한 방에 올인해서 예전 유선원처럼 돈 엄청 벌었다가 다 달리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여러분들이랑 세 가지 유형에 기반해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데이터가 있다라고 칩시다. 보수적 투자자는 0.9% R로 안정적인 투자를 가져가고 100번 거래 후 평균값 보통 5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보수적인 스타일 R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1% 밑으로 작업하면서 하락장의 자본 보존율 5%, 최악의 상황에서도 95%의 자본을 보존하는 게 중간값으로 잡고 파산율은 제로로 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일은 바로 B형 RC 스타일, 바로 RC 아저씨님의 거래 내용을 기반한 스타일로 좀 보자면 R을 2% 전후로 잡으면서 평균값 120%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 상황에 마이너스 10%까지 A형 보수 트레이더보다는 조금 더 돈을 잃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파산율은 고작 2% 남짓으로 어쨌건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치 100명당 2명 정도만 파산하는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플러스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황금 밸런스라고 할 수 있죠.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그 황금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2% 언저리의 남짓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C형. 옛날의 유사남 혹은 많은 유튜버 올인하는 것. 내가 1억이 갖고 있다면 2천만 원까지 리스크 잡아도 되지. 그럼 5번 투자해서 성공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레버리지로 잡는 분들, 내 자산의 약 20%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값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평균값이 500% 수익이에요. 100번 거래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리스크를 19%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수익이 500%입니다. 이러면 되게 좋아 보이죠? 유사남이 2천만 원으로 우와! 10몇 억 만들었대. 이거만 보면 좋아 보이죠? 이게 근데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은 대박이지만 이거는 사실상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중간값이 0%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100명이 저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평범한 트레이더는 자본 보존율이 0%예요. 파산 확률이,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라고 하더라도 파산 확률이 87%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와 대박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올인에다 레버리지 써야지 같지만 평균값 500%면 뭐합니까? 대부분은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평균 수익률은요 함정입니다. 중앙값과 생존 확률을 평범한 투자자들의 밸류는 어떨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어제 손흥민이 2골 넣었잖아요. 손흥민이 2골 넣었지만 우리 모두가 손흥민으로 태어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조기 축구의 아저씨로 남는 거죠. 자, A형 보수적 트레이더들은 평균 리턴이 50% 수익을 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95%의 자본 보존율을 자랑한다. B형 밸런스 스타일 평균값 120%의 수익을 자랑하고 여기에다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90%의 수익은 보존하는 스타일. 자, 마지막 C형은 평균 수익률 500%지만 대부분이 망하고 평범한 트레이더들은 파산하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 0%의 자본 보존율을 적용하는 바로 도박 스타일. 내 자산의 20%까지 리스크를 봤을 때 떨어질, 파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스타일.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500%면 그래도 도박할 만만 하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100명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 칩시다. 내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으면 500% 수익이지만 %는 사망하는 단 13명만 낙하산으로 살아남는 것과 같아요. 자, A형은 100명 다 살아남고 B형도 98명이 살아남는데 C형은 고작 13명이 살아남는 투자법입니다. 자, 우리는요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는 살아남은 13명을 보는 게 아니라 500%의 수익률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13명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추락한 87명에 우리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오래 투자하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프로 트레이더들과 리스크 관리를 하는 프로들과 그리고 도박사들의 기준을 나누는 기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럼 유사남이 R을 1.5%로 정하고 트레이딩 하래가 아니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손실을 봤을 때 편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R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강세장이냐 횡보장이냐 하락장에 따라서 R을 1에서 1.5% 사이로 정하고 딱 100번 거래 동안 요거 한번 해보죠. 딱 100번 거래 동안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완전 올인 주식감인데 이거 레버리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100번 거래 동안 내가 R을 정해놓고 최저 손실 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세운 규칙을 바로 100%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하죠. 결국 이 100% 견뎌내는 것. 내가 규칙을 지켜내는 것. 이 과정을 진행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들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러분들 거래를 하시면 거래 일지를 시작하는 진입가, 손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R 이렇게 세 가지만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손절은 반드시 진입정에 정해놓고 그리고 추천하건대 0.5%의 혹은 1%의 작은 리스크로 시작을 해서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것. 규칙은 단순하게, 실행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프로의 엣지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곧 생존이고 생존은 곧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남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중요한 리스크 사이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더 디테일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사수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유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